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오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 전환이 늘어나면서 기업 정보보호에 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시와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아카마이 코리아 굿모닝 아이텍과 함께 원격 근무 보완 대책과 세시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전창우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엔터프라이즈 부분 액세스 시큐리티 이제 스페셜리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전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년 차, 올해로 이제 14년 차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이제 좀 유명한 이제 그 기업들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사업에 이제 PM으로 참여한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바탕으로 오늘 이제 세시와 제로 트러스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발표가 끝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상품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카마이 코리아와 굿모닝 아이텍이 전하는 세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어저께가 이제 어린이날이었죠. 휴일 다음에 굉장히 이제 피곤하실 텐데 웨비나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부터 이제 확산을 했고 급격히 이제 국내 정세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IT 생태계 또한 이제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데 그 이제 중심에는 세시라는 뉴 프레임워크도 같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웨비나에서는 세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주제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 이제 세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시란 무엇인가, 구성 요소 및 아키텍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시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 이제 아카마이의 EA 솔루션이 있는데 함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와 함께 세시의 입문 과정에 있다고 하는 SWG,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보안 웹 게이트웨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 제품의 주 기능,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와 SWG가 만나면 어떠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세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의 삶은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 뱅킹을 한다거나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도착하기 전에 온라인 선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적용이 되면 이제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혁신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기업이 IT 제품이나 이제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을 뜻하죠. 국내와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뭐 C사 같은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쪽에서 있으신 기업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OTT 쪽에서도 OTT 서비스도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IT 서비스가 사용자가 이제 기존에 이제 랩탑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장치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현재 데이터 센터 중심의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사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VPN으로 본사 네트워크로 이제 접속을 해야 되고 트래픽이 본사의 백본 그리고 이제 보안 스택을 통과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야 하는 이제 불필요한 트래픽의 흐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재 보안 장비들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사용자 및 장치 타입에 따라서 인증하고 권한 관리를 조직별로 그리고 장치별로 각각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프리미스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싱 정책이 그렇게 유연하지 못한데요. 사용자의 수가 갑자기 이제 늘고 줄고 하는 이런 가변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중심의 이제 네트워킹 및 이제 보안 아키텍처의 변화가 오늘날의 이제 모바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변화의 필수 가결한 요소가 멀티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란 이제 데이터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곳에 위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데이터의 클라우드 이관이다라고 이제 하면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는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이제 온프리미스 인프라를 소프트웨어화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비즈니스 환경 변화가 환경 변화에 이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고요. 그리고 무한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제 당위성이 생긴 거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세시의 클라우드 기반 이제 포괄적인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의 컨셉이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시가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거라서 같은 장표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가볍게 가트너 이제 하이프 사이클로 현재 기술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가 있는 영역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분야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세시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 관심받는 시기고 상용 제품이 없는 시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작년이죠. 그래서 기대의 거품의 정점의 시기, 이제 선도주자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요. 성공과 실패 스토리가 나오는 시기에 진입을 합니다. 세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를 한 벤더에서 포괄적으로 통합 지원한다는 뜻인데 사실상 이제 이는 이제 단시간에 한 벤더에서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19년에 가트너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있었던 통합 보안의 개념을 클라우드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한 번에 이제 아울러서 제공하는 벤더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각 글로벌 벤더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앞다투어서 4G나 5G 보안 서비스 회사, 그리고 IoT 보안 회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회사, SD-WAN 제품 등을 이제 인수합병해서 자사 플랫폼과 이제 제품에 녹여내는 이제 그런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시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알아볼까요? 그래서 세시 용어는 이제 글로벌 연구 및 자문기업 이제 가트너사가 2019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시는 이제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네트워킹 및 보안 서비스를 클라우드 레벨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엔드 유저들이 단말 장치가 원하는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인터넷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까지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할지를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안 서비스. 이제 원하는 데이터들을 인터넷상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할 때 이 데이터들의 보안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유지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시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술들이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시가 이제 적용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라는 한 회사의 영업 대표가 출장 관계로 이제 공항에 간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지급받은 회사 스마트폰으로 공항에 퍼블릭 와이파이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인터넷 웹 브라우징도 하고 이제 업무 CRM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업무를 이제 보시는 거죠. 이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세시 기반의 보안 서비스들을 보면 첫째로 이제 QoS를 적용을 해서 대역폭을
패킷 사이즈에 맞춰서 최적화 시켜줍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상의 악성 에러를 탐지하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UEBA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의 이벤트 행위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접속하지 않았던 사이트나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비정상적인 연결로 간주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와이파이 보호 기능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해서 웹 브라우징을 하실 때 보안 웹 게이트웨이의 이제 주요 기능인 이제 DLP를 적용을 하셔서 내부 자료 유출 방지 기능까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시가 적용되는 구간은 사용자의 퍼스트 마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인터넷으로 진입하는 모든 패킷에 대해서 검사하고 이제 보호 기능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엣지단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시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를 기준으로 다수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꼽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는 업무 형태를 보면 이제 오피스 365나 뭐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와 같이 이제 세스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워팀과 같이 이제 오드 파일을 만들고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요. 본인 소유의 이제 드랍박스나 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파일을 자유롭게 이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시기도 하시죠. 세시가 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란 사용자의 인터넷 최초 진입부터 ID 기반으로 사용자와 장치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최소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모든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험 요소를 클라우드 단에서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이제 세시란 단일 벤더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트워크 및 보안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 엣지 서버에서 제공한다고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요. 이제 내용은 단일 벤더에서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클라우드 엣지 서버 인프라까지 모두 갖춰야 되는 전제사항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제 2021년 IT 시장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세시 벤더가 아직은 없는데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사는 이제 1998년 미국 MIT 응용수학 교수 톰 레이턴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CEO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CDN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 이제 CDN을 만든 회사죠. 그래서 글로벌 및 이제 국내 주요 컨텐츠 사업자 그리고 이제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이제 그런 미디어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카마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CDN 서비스 및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카마이사도 이런 이제 세시는 가트너 리포트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가트너 리포트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세시 관련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 인프라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시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사정을 보면 데이터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중심에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그리고 공기업들이 있는데요.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이제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까지 소요되는 이제 이 긴 여정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향후 5년간은 이제 세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뭐 SD-WAN이라든가 FAS, 뭐 SWG, KCP, 제로 트러스트와 같이 이제 각각의 사업으로 기존 고객의 인프라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온프리미스의 보안 장비들과 더불어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함께 운영되는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이제 현재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후에는 이제 온전히 하나의 벤더에서 네트워크 접속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사용자와 장치에 대해 통합 인증을 하시고 트래픽 그리고 데이터 보안을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카마이가 기존에는 좀 CDN 전문 업체 이렇게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 글로벌에 구축한 강력한 엣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보안 회사로 최근에는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아카마이에서 그렇다면 이 강력한 세시 솔루션을 통해서 그 구축하시려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관한 설명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실 다음 장표이고요. 네. 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이제 GTNA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아카마이에도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지원하는 제품이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라고 합니다. CC 구축에 있으셔서 이제 구축을 하심에 있으셔서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할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감히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제품을 먼저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필요성이 급격하게 대두된 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온라인 미팅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이제 2020년 통계를 보면 재택근무 분야가 이제 96%로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원격 접속 재택근무를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원격 접속 형태에 따라서 필수하고 이제 권고사항이 2020년 12월에 이제 금융보안원에 의해서 개정되고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제 주 내용은 직접이나 이제 간접 접속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제 원격 호스트로부터 이제 내부 접속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이제 규제하고 정책이 주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하게 되면 화면 캡처나 이제 파일 다운로드, 업로드 등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간접 접속은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이런 이제 형태의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금융권을 포함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따른 이제 보안의 변화 및 개선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온프리미스도 마찬가지지만 애플리케이션하고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공격 표면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어떤 보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가 더 이제 복잡해졌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고려사항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IT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보안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제 VPN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말에서 에이전트가 일단 필요하고요. VPN 관련 이제 취약점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CVE에 이제 계속 등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커들은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은 이제 VPN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 이제 패치를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위해서 인바운드 방화벽 포트를 이제 오픈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방화벽에 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VPN의 탄생 목적과 구성 방식이 30여 년 전에 이제 90년도에 외부에서 이제 꼭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이제 인터넷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내부 인프라에 접속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이기 때문에 최신의 보안 트렌드를 고려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무제한 접속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발생하면 공격자들이 측면 이동 공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타고 이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에 직접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VPN을 사용하시게 되면 접속 지연 시간이 또 생기실 수도 있고요. 이제 시간 초과가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접속 장애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측면 이동 공격,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해킹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데요. 2013년에 이제 타겟 본사 네트워크를 두 차례 해킹해서 4천만 개의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7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탈취되었던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음과 같은 이제 사고 경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지오 메카니컬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해커가 여기를 공격을 해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커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해커는 측면 이동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취약한 서버들을 스캔을 하고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계정과 이제 권한을 탈취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서버들을 계속 스캔을 해서 접속해서 이제 계정 탈취하고 이제 블랙박스라는 이제 또 악성 웨어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령된 서버들로부터 이제 카드 정보 및 개인 정보를 탈취를 하게 되는데요. 세 개의 이제 FTP 서버를 내외에서 이제 구동을 해서 외부로 이제 프락시 형태로 전송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에서는 이제 11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수집이 됐고 해커들은 이제 이 정보를 블랙마켓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측면 공격은 L3 기반 접속 이후에 주변 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원천적인 통로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타깃 사건은 워낙 그 파장도 크고 유명했던 사건이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좀 최근에 발생한 측면 공격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뭐 명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F사나 이제 뭐 P사에 이제 VPN에 보안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018년과 2019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벤더사 측에서는 패치를 다 하셨는데, 이제 관리자들이 그 패치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장비가 취약점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자가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익스플로이트 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공격을 통해서 이제 지난 1분기죠. 이제 1분기의 트렌드를 보면 재택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VPN을 막 공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급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내에 있는 이제 측면 이동 공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익스체인지 서버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RC라고 해서 리모트 코드 엑스큐션이라고 해서 이제 원격 코드 실행이죠. 이제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을 해서 이제 그 VPN 계정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복호화해서 이제 그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내부에 침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사태들이 이제 조금 가장 최신의 이제 VPN 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VPN도 사실 좀 이렇게 완벽한 보안 대책은 아닌데 VPN에 대한 그 대책으로도 좀 세시와 제로 트러스트가 좀 대책으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뒷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서 이제 잠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PN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고요. 제로데이 공격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포트를 계속 오픈을 해줘야 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가 변경될 때 이때마다 이제 룰들을 매번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 실무자들 분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작업이 이제 이런 작업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가장 큰 이제 L3 기반 접속을 허용하다 보니까 이제 측면 공격에 매우 취약을 하게 돼서 해킹 사고를 또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내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계속 시도하다 보고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리진 서버의 서비스 IP하고 포트 번호가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비트코인에도 말이 많죠.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과 같은 이제 해킹 사고, 그리고 이제 피싱 어택의 프락시 서버,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일반 서버들이 이제 프락시 서버로 변질이 돼서 이제 피싱 어택에 사용되는 이제 악용되는 이제 그런 해킹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전통적인 이제 보안의 네트워크 경계를 기준으로 이제 안쪽은 안전하고 바깥쪽은 신뢰할 수 없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보안 모델이 2010년에 이제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처음에 발표를 하는데요. 요약을 하면 제로 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을 검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항상 네트워크는 취약하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모든 사용자와 기기를 이제 가리지 않고 모든 요청을 다 의심을 해야 한다는 이제 전제사항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제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게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최소한으로 접속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VPN 대체 기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흔히 차세대 VPN 기술이다라고 매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미 국방성에서 이제 주최하는 해킹 대회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기술이죠. 그래서 트래픽을 이제 서비스별로 이제 쪼개게 되는데 이 서비스별로 쪼개서 리소스에 할당을 해주고 네트워크 이제 서비스별로 방화벽을 각각 두고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STP 방식이라고 있는데 Software Defined Parameters라고 하고요. STP 방식은 이제 각각의 호스트에서 에이전트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VPN처럼요. 이제 왜 터널링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클라우드상의 SDP 컨트롤러, 일종의 클라우드상에 있는 정책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DP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 접속 요청을 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위치 및 접속 정보를 전송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SD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환경으로 직접 터널링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IAP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ID 인지 프록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카마이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지원 솔루션이 EAA, 이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리버스 프록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IAP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제 SSO를 통해서 이제 통합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뭐 SMS, 뭐 이메일, TOTP와 같이 멀티팩터 인증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인증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 통과를 하게 되면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여된 이제 최소한의 접속 권한만 내려받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그리고 온프레미스 이제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아카마이사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전용 솔루션으로 EAA,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라는 제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EAA는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150개 이상의 팝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제 서비스 사례를 예로 들면 사용자는 이제 여러 타입이 있으실 수 있죠. 이제 가령 임직원, 그리고 뭐 재택근무 인력, 파트너, 그리고 협력사 직원, 그리고 임시 방문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컴퓨터나 이제 모바일 등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시고요. 사내 앱이나 우리 클라우드에 있는 ES 앱들, 그리고 이제 SaaS 앱들로 바로 접속을 해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EA의 동작 기전은 사용자와 이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EAA 엣지 서버에서 이 접속 시도를 확인한 후에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IDP 쪽,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인증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인증 요청이란 이제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SMS, OTP 앱을 사용해서 다중 인증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SSO 인증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 SSO의 장점은 또 이제 한 번만 인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접속을 하실 때 매번 재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인증 기술이죠. 그래서 SSO 인증을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마치게 된 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용하려고 했던 애플리케이션의 EAA 커넥터라는 이제 VM 머신을 통해서 최종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카마이사의 이제 EAA만의 이제 장점으로는 클라이언트를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때 이제 웹브라우저의 HTML5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제 뭐 RDP 서버라든가 SSH, VNC 서버 접속 등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7 기반으로 접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웹소켓 통신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투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L7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VPN과 같이 L3 기반의 측면 이동 공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래서 기업 방화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전에는 계속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계속 맞춰서 이제 VPN에 맞춰서 오픈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운영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게 이제 EAA 커넥터와 EAA 엣지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해서 443 아웃바운드 트래픽 하나만 오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기업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웹 서비스를 위해서 443 포트, 이제 뭐 80, 이제 웹에서 쓰는 포트들은 다 오픈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방화벽에서 처리하실 거는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스 프락시 구조이기 때문에 오리진 서버의 주소와 이제 서비스 정보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 세계 CDN 1위 업체죠. 아카마이사가 글로벌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TCP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 압축 같은 가속 기술까지 함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럼 EAA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국내 S사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EAA를 이제 2019년에 구축을 했고요.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계신데 기존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제 본사와 이제 영업점 그리고 합쳐서 이제 PC가 한 약 15,000대 정도 되셨고요. 윈도우즈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 10, 뭐 7 이렇게 있으셨고 맥 유저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스마트폰 태블릿 정책을 또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제 이 OS에 맞춰서 이제 그 VPN 앱을 설치를 하셔서 외부에서 사내음악으로 접속하셔서 업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스 앱 같은 경우에는 본사 백본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본사 백본을 통해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권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 내역 폭에 이제 큰 낭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파트너사와 이제 협력사가 이제 PC하고 모바일을 소유하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자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편입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분은 이제 필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실 수가 없고 필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 위험 자산으로 이제 사내에서 보안에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AA를 제품을 도입하시면서 이제 기존의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을 하셨는데 이제 먼저 기존의 이제 VPN을 윈백하시고 이제 EAA 제품을 본사에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사 및 이제 영업점에서 운영 중인 이제 윈도우즈하고 뭐 맥 PC들 그리고 모바일 태블릿, 파트너 PC와 같이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접근을 통해서 아카마이 EAA 엣지 서버로만 접속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로 트러스트 엔진으로 이제 제공되는 ITP 포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AD 계정에 사용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사용자 1차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FA 옵션으로는 이메일하고 이제 SMS 서비스를 이용해서 코드를 입력해서 2차 인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DC 그리고 이제 온프렘에 각각 위치한 EAA 커넥터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해당 애플리케이션하고 서버에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365라든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업무 세스 앱이 있으실 텐데 이런 앱들은 이제 SAM을 하고 이제 뭐 OIDC, OOS 뭐 기반으로 연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본사 백본을 통하지 않고도 본인의 위치에서 바로 접속을 하는 직접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관리자는 모든 기종과 이제 사용자의 일관적인 인증 정책을 적용하시게 된 거고요. 안전한 2차 인증 방식을 적용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마이사는 이제 글로벌하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과 목적은 전 세계에 있는 아카마이사의 엣지 서버들을 이용해서 사용자와 최단거리, 보통 이제 한 호비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DC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보안 스택들을 더 광범위하고 다이나믹하게 클라우드상에서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 보안을 해드리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으시고 이제 DC 내에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실 때 이 패킷들을 최단거리에 있는 아카마이 엣지 서버에서 캡처를 해서 필터링하고 디도스도 돌리고 이제 와프 엔진으로 이제 위협 패킷들을 흡수하고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즉은 이제 사용자가 위치한 네트워크 단에서 방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클라우드상에서 아카마이 엣지 서버를 통해서 방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임팩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접속을 하실 때 좀 이제 성능의 문제가 가끔씩 생기는데 이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면 동시에 이제 프로토콜과 경로 최적화,
뭐 TCP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 가속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엔진을 적용하다 보면 좀 더 빠른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은 이제 엣지 서버를 운영한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EAA 이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P 포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고자 했을 때, 이제 웹 브라우저를 여시고 애플리케이션 URL을 이제 입력을 하시겠죠. 그러면 아카마이 EA IDP로 이제 IDP가 제공하는 IDP 포탈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하는 첫 화면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인증을 위한 로그인 화면인데요. 이제 미리 설정된 인증 서버 타입에 따라서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메일 주소라든가 AD나 LDAP 서버의 경우에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마친 사용자는 본인에게 이제 접속이 허용된 애플리케이션만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왼쪽 화면은 이제 세일즈 분이 접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엔지니어 분이 접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이고요. 차이점은 이제 세일즈 분은 세일즈포스와 같이 이제 세스 애플리케이션에는 접속이 가능하신데 엔지니어 분은 세일즈포스 앱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고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분들이 또 가장 필요한 정보가 우리 조직에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정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어디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액티브한 세션의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를 이제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보로는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EAA 커넥터 인증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디렉터리의 업다운과 같은 이제 헬스 상태 정보가 있고요. 사용자가 어디에서 이제 현재 접속 중인지 글로벌 맵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한 이제 접속 중인 이제 브라우저 및 OS 정보, 그리고 현재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세션 상태 정보,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계속 실패하면은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인 실패 정보까지 함께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VPN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VPN하고 EAA를 이제 동시에 사용을 하는 이제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VPN을 이용해서 접속을 한 단말이고요. 오른쪽은 EAA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접속한 단말입니다. 이제 그 VPN 접속 시에는 사용자가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은 비인가 애플리케이션 및 이제 서버의 측면 이동을 해서 직접 접속하고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처럼 이제 사용자는 이제 영업분이시기 때문에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젠킨스 서버의 접속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에서 이를 통제하는 보안 장치가 없어서 바로 접속을 해버리시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EAA 같은 경우에는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젠킨스 서버 자체를 애플리케이션 리스트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접속 시도 또한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조건에서 내부 네트워크 스캐닝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 결과는 어떨까요? 자, IP하고 이제 포트를 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스캔을 하는 스캐닝 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스캐닝 툴을 한번 돌려서 각각의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VPN으로 접속을 할 때는 스캔이 가능한 이제 주변 서버들의 도메인 정보, 그리고 IP 정보, 액티브된 포트 정보가 화면처럼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EAA로 접속을 하실 때에는 현재 접속자가 접속한 애플리케이션 정보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때 보이는 이제 IP하고 포트 정보가 EAA 엣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정보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리진 서버의 IP하고 포트 정보가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자를 또 위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로고도 제공을 합니다. 오픈 API도 제공을 하고요. 대시보드에서는 이제 대략 정보가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로그 메뉴에서는 보다 상세한 애플리케이션 접속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시간, 그리고 접속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브라우저 정보, 사용자 유저네임, 그리고 이제 GOIP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의 접속 지역 등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한 단말의 무결성 상태도 함께 표기가 됩니다. 사용자 인증만큼 중요한 게 단말의 무결성인데요.
단말의 무결성을 이제 사전에 확인하고 이제 보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하고 이제 호스트 네임, OS 버전, OS 업데이트 상태, 그리고 디스크 암호화 상태, 브라우저 버전 정보, 그리고 실행 중에 이제 뭐 AV 백신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방화벽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이런 방화벽 상태, 그리고 인증서, 설치된 인증서들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제 보안 레벨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제 하게 되면 인증을 통과했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말에서 상태가 변했을 때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접속 또한 정책 위반으로 간주하고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이제 EAA를 도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이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제 인바운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화벽 룰을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SSO 통합 인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접속 시마다 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증 후에는 이제 최소 권한만 부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본인의 애플리케이션 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L7 기반으로 접속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VPN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던 측면 이동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1위 제품이 이제 아카마이사의 와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 방화벽이 있는데요. 이제 웹 방화벽을 적용해서 클라우드 단에서 인터넷 패킷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엣지 서버를 이용해서 분산된 환경에서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접속 가속 효과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 장비 대비로 하면 최대 3배까지 이제 빠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 SLA죠. 즉 지속적인 시스템과 서비스의 운용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아까마 인텔리전트 플랫폼은 글로벌 분산 처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각 리전마다 이제 이중화 그리고 대륙 간 크로스 커버 엔진을 통해서 이제 100% SLA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리자분들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지원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EAA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붙이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EAA는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웹을 사용하시는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전용 콘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이제 CS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ES 환경에 있는 이제 ES 앱, 그리고 SaaS 앱 등으로 이제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생성 즉시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 이내에 이제 글로벌 배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보안 스택 및 제로 트러스트를 위해서 추가해야 하는 이제 보안 장비들의 비용, 그리고 MPLS 회선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MPLS 회선을 만약 사용한다고 하시면 이제 기존 백홀 현상으로 중복 소모되던 이제 트래픽을 자연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선 비용 이제 절감 효과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안 웹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제 SWG라고 하죠. 그래서 아카마이사는 SWG 제품으로 ETP 엔터프라이즈 스레 프로텍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SWG는 이제 보안 웹 게이트웨이 기능과 역할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모든 웹 트래픽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 5365, 셀지포스 웹 브라우저로 이제 접속 가능한 모든 웹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카마 E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웹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DNS 보안입니다. 그래서 DNS는 호스트 네임을 이제 IP로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UDP 트래픽인데요. 이제 이 DNS는 이제 일반적으로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커들한테는 굉장히 맛 좋은 먹잇감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되게 유명 공유기, 그리고 A사, G사, DNS를 해킹을 해서 전국적으로 망 전체를 이제 패닉으로 만들어버리는 해킹 사고도 최근에 몇 차례 있었죠. 따라서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DNS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검사하고 필터링을 한다거나, DNS색이라고 해서 이제 이 기능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DNS 체인을 통해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DP가 아닌 TLS 패킷으로 DNS를 전송하는 이제 DOT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풀 프락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 트래픽 그리고 URL을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싱 사이트나 인가되지 않은 이제 유해 사이트에 접속을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단에서 이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커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을 점유당한 이제 컴프로마이즈된 내부 장치가 있다고 했을 때 외부의 CNC 서버로 접속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페이로드 및 이제 샌드박스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클라우드 저장소에 파일을 업로드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잖아요. 이때 이 파일들에서 이제 위협이 있는지, 악성 멀리어는 아닌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고 샌드박스 돌려보고 안전한 파일만 업로드와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ETP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P는 이제 ETP 클라이언트, ETP 이제 클라우드 DNS, 클라우드 프락시, 클라우드 샌드박스 서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제 이때 위치란 이제 회사 내부와 집 그리고 카페와 같은 외부도 포함이 되겠죠. 사용자가 자신의 랩탑이나 모바일 상에서 이제 외부로 인터넷에 위치한 서버로 접속을 시도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ETP 이제 클라우드 DNS가 1차적으로 DNS 패킷을 검사를 합니다. 이제 패킷을 검사해서 이 DNS 패킷이 안전한지,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의 IP 주소, 그 도메인명, 피싱 사이트는 아닌지, 그리고 악성 코드가 연계되어 있는 CNC 서버가 아닌지, 이제 위협과 이제 위험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미심쩍거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로 악성 사이트로 확인이 되면 클라우드 단에서 즉시 웹 접속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패킷만 통신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샌드박스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웹상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실 때 이 페일로드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제 뭐 파일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인라인, 오프라인 엔진을 구동을 해서 이 페일로드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협 판단해서 위협이 발견되면 즉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아카마이가 이제 CS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아카마이 이제 CSI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 위협 차단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카마이사가 전 세계에서 이제 30%에 해당하는 방대한 트래픽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발생하는 이제 2.2조 개의 DNS 쿼리를 AI 이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AI 엔진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AI 엔진으로 분석을 해서 자체 DB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퍼블릭 피드도 있겠죠. 레지스트라나 뭐 후이즈도 있고요. 이제 이런 퍼블릭 피드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카마이사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연계된 글로벌 위협 탐지 그리고 방어 피드를 가지고 있는 서드 파티의 피드들 정보들도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이 취합을 해서 CSI DB가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CSI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매일 15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전 세계 서버로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AI 엔진을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실시간으로 전 세계 150개 이상의 팝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차별성으로는 이제 제로데이 피싱 공격 방어 엔진이 이제 GDP 디펜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피싱 사이트에서 URL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정식으로 등록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카마이 ATP는 이제 트래픽을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해서, 웰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진 피싱 사이트고, 서스피셔스는 피싱 사이트로 의심은 되는데 이제 아직 피해 유형이 보고되지 않은 사이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나누게 돼서 허용과 차단과 같은 액션이 실시간으로 호스트한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카마이의 ETP만의 이제 이 특허받은 기술로 피싱 캠페인이 일어나는 시점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P의 장점을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글로벌 CDN 이제 1위 업체인 아카마이사만의 이제 글로벌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이제 이 CSI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위협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사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자신이 위치한 어느 곳에서도 웹 사용 시에 안전하게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으시고 위협 차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데이 어택이 있으신데요. 이제 시그니처와 핑거프린트 값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제로데이 피싱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EAA와 이제 ETP의 실제 구축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컨셉을 결합한 이제 케이스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VPN을 사용하시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D 인증을 하시고 내부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시는데 이때도 이제 세스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 있는 공인 IP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사 모든 트래픽이 백본을 다시 통과를 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이제 백홀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자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예외 룰을 방화벽에 적용을 계속 하고 있으셔서 이제 사용자 불편함을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AA와 ETP를 이제 동시에 도입을 하셨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본인의 컴퓨터나 모바일로 이제 클라우드 엣지 서버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IDP 포탈 페이지를 통해서 인증을 하시고 SMS로 추가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이 완료되면 이제 원래 가고자 했던 인터넷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이제 ETP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ETP가 이 패킷들의 이제 DNS 그리고 URL 페이로드를 모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단말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제 애플리케이션 접근 그리고 이제 호스트 트래픽 정보들이 로그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향후 감사 자료 그리고 이제 내부 보고 시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세시는 2021년을 관통하는 보안의 트렌드이자 프레임워크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시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보안 영역에 여러 솔루션들이 함께 동작해야만 이제 완성이 된다는 뜻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빠듯한 예산이 있으실 수 있고 이제 일정도 있고요.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탄력 있게 이제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사에서는 이제 세시의 이제 중요한 요소로 꼽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및 이제 SWG 분야를 이제 EAA와 ETP 제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타 솔루션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통합 로그인을 해야 하는 IDP 포탈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드 파티 IDP를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게 유지 보수 그리고 우리 조직의 이제 그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카마이는 글로벌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엣지 서버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설치하시고 이제 운영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1일 이내에 이제 제품을 사이트에 이제 샘플로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테스트하시고 운영까지 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전 세계 130여 개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1,500개의 이제 ISP 네트워크, 그다음 32만 대 엣지 서버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스케일의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다운타임 없는 이제 업계 유일의 SLA 10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택근무 보안을 위한 세시와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아카마이 솔루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곧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방금 설명해 주신 ETP 솔루션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존 방화벽 형태의 위협 방어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사내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구축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E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실 때 보시면 이제 DNS가 이제 설명드릴 때 DNS 보안이다, 뭐 페이로드 보안이다, 이제 웹 보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방화벽은 사실 이제 IP하고 포트 베이스로 이제 동작을 하는 이제 스테이트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기존 방화벽에서 웹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이 안 되기 때문에 웹 방화벽을 구축을 해서 같이 쓰시잖아요. 근데 웹 방화벽도 이제 DNS나 이제
일부 이제 웹은 이제 SQL 인젝션 같은 이제 공격들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DNS와 같은 이제 이런 특정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보안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E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S 보안을 할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DNS 이제 플럭스나 뭐 이제 DGA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메인을 막 생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악성 코드가 묻은 PC에서 이제 감염이 시작된 PC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상한 웹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지만 사실상 이게 이제 메커니즘을 돌려서 이제 도메인을 무한대로 만들어 버려서 이제 그 중에 해커가 하나만 접속을 해서 쓰시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DNS의 공격은 사실상 이제 기존 방화벽과 웹 방화벽이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완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산업 네트워크 구성 변경 없이 이제 구축이 가능한데 이제 뭐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보안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DN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익스터널 DNS를 아카마이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ETP 리커시브 DNS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웹 트래픽의 보안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인증서라든가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인증서가 있어야지 이제 HTTPS 트래픽은 컨트롤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그런 트래픽까지 이제 하시려면 인증서까지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EAA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력 보안 제어 기능을 활용한 보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좀 뭐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 EA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VPN의 문제점을 제거하려고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브젝트 형태로 룰을 만들어서 적용을 합니다. 이제 이 뜻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사용자나 그룹핑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도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핑 두 개의 그룹핑을 서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기존에는 이제 VPN에서 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ACL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ACL 기능이라는 게 라우터나 스위치 그리고 가상화 스위치에 이제 적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ACL 룰들은 계속 쌓여가고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이걸 관리하시게 되는데 사실상 EAA는 L7 기반의 접속을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ACL 같은 이제 내부의 보안 정책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이 클라우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 앱 아이디 단위로 이제 인증받은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보안 인력들의 이제 어떤 리소스를 굉장히 세이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아카마이 코리아 측과 굿모닝 아이텍 측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답변 달아주고 계시고 또 답변 못 받으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 업체 측에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부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생기셨을 거고, 이제 재택근무의 여파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 관심과 그리고 이제 아카마이사만이 제공하는 이 솔루션의 베네핏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웹이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